고속도로인데요. 컴컴하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뭐 새벽 2시 50분인지 11시인지 모르겠어요. 자, 컴컴한 고속도로, 가로등도 없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무진장 좀 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일 수 없죠. 너무 껌껌해요. 이건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그런 큰 대형 트럭들은 썬팅 안 하더라고요. 썬팅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버스도 썬팅 안 하던데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배필이? 면적이 넓어서 그래서 비싸서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승용차보다 이게 몇 배가 넓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썬팅을 안 해요. 대형 트럭들, 또 대형 버스들. 자, 여기서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25톤 카고 트럭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아, 2시 50분 맞네요. 네, 새벽 2시 50분. 가겠습니다. 시속 한 80이나 뭐 그 정도 가겠죠? 쭉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 오고 불빛 보이고요. 오! 뭐예요? 뭘 부딪혀요? 승용차. 승용차를 부딪혔습니다. 이 승용차는 이렇게 됐어요. 앞도 부서지고 뒤도 부서지고. 저 승용차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한 바퀴 돌아서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뒤를 들이받은 차가 한 바퀴 돌아 있었을까? 어떻게 된 건 잘 몰라요. 근데 저 승용차가요, 가다가 앞에 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대요. 저 승용차 앞에 간 차를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받친 차는 큰 차는 뒤에서 보고 받아도 잘 몰라요. 무거우니까요. 그 느낌 이상해서 한 5km 정도 떨어진 휴게소에 가서 뭐가 뒤에서 날 때린 것 같은데 내려보니까 부딪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앞에 세게 때려서 그렇게 많이 찌그러진 건지 앞에 툭 치고 돌아 있는 걸 불박차 또 때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승용차 운전자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가 잘못일까요?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 이분이 경찰은 제가 가해 차량이라는데요. 그럼 처벌받아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블랙박스에 보이는 불빛이 너무 흐린데요. 블랙박스 너무 어두운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상향등 켰을 때와 하향등 켰을 때. 여러분들 대형 트럭들은요. 이 하향등이요. 하향등이 승용차보다 더 짧게 보이더라고요. 버스도 그렇고요. 왜냐면 키가 크니까 위로 하면은 눈이 부셔요. 그게 좀 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승용차보다도 라이트가 더 많이 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실험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실험? 상향등도 켜고 또 하향등도 켜고 한번 해보세요. 불박차랑 똑같은 차를 해보세요. 불박차를 망가졌으니까요, 사고로. 그래서 불박차 딱 세워놓고 안전한 곳에서 50m 되는 곳에 승용차를 하나 갖다 두세요. 그리고 하향등을 켰을 때하고 상향등 켰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딱 50m 되는 지점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거 같이 보시죠. 자, 쌍라이트를 켜니까 휠 두 개가 다 보이네요. 그럼 처음부터. 자, 하향등이에요. 하향등. 하향등 켜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어슬렁하게 뭐 있나 없나? 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50m니까 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한 30m 될까요? 하향등이 안 보여가지고 쌍라이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요. 쌍라이트 켜니까 휠 두 개가 보이네요. 예.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향등. 여기 하향등에는 50m 있는 게 안 보여요. 하향등 잘해봤자 30m예요. 그러면 30m에 뭐가 보이면 아무런 등도, 그러니까 사고 나서 아무런 등도 없는 스텔스 차량이에요.
그 차를 30m에서 뭐가 딱 보이는 순간 트럭은 짐을 싣고 25톤 트럭이 시속 80으로 달리면 1초에 22m예요. 그럼 뭐 보이는 순간 으악 소리도 못하고 1점 몇 초 만에 사고 나죠. 그런데 경찰은 아니야. 불박차 잘못 있어. 검사도 불박차 잘못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됐어요. 그러면서 검사가 아니 그럼 상향등 켜서 미리 보였을 거 아니야? 가로등도 없는데 왜 상향등을 안 켰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향등 안 켠 게 잘못일까요? 이 사고 상향등 안 켠 게 잘못일까? 유죄일까? 무죄일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유죄다, 무죄다. 저렇게 시커먼 차를 들이받았을 경찰은 거의 대부분이 들이받은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서 있는 차가 때린 게 아니잖아. 굴러간 차 때렸잖아. 네, 그러면서 유죄라는 의견이 8% 있네요. 무죄라는 의견이 92% 있습니다. 시커먼 고속도로에 시커먼 승용차가 거기 서 있을 걸 예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유죄라는 의견이 8%나 있는데 이거 유죄되면 억울해서 어떡하죠? 저는 이분한테 무죄입니다. 예, 무죄예요. 블랙박스 없을 때는 유죄 판결이 옛날에 유죄였어요. 이제는 블랙박스에서 저걸 어떻게 피해? 보이는 순간 못 피하지. 그 차가 완전히 스텔스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에 등 켜고 있어 들이받았고 아무것도 안 켜진 게 그랬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러면서 유죄가 많았어요. 대부분이 유죄였어요. 지금 블랙박스에서 무죄입니다. 저는 하루에 사망사고가 한 건 이상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다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모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분이 이 실험하면서요. 우셨대요. 제가 무죄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5톤 카고와 검정색 승용차 같은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억울했는데 변호사님의 답글 동영상을 보면 와이프가 울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거 무죄죠. 이게 뭘 잘못했습니까? 부부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실험 영상을 찍었어요.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 선고된 이유 중에 이게 한번 볼까요?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죄 판결한 것 같아요. 1심 판결이 368일 잠깐 찾아볼게요. 역 3시병입니다. 자, 1심 판결. 1심 판결에서 어떤 취지로 무죄였냐면 시속 한 80 정도로 가다가 먼저 사고나 서 있는 차를 발견해서 들이받았다. 고속도로 CCTV와 불박 영상으로 볼 때 바로 코앞에서 어둠 속에 있는 승용차를 그 승용차 전조등 말고는 아무런 불빛도 없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급히 제동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또 사망이 1차 사고 때문인지 2차 사고 때문인지도 또 명확치도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무죄다. 근데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한 결과 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무죄, 확정된 무죄라는 거죠, 역시. 네.
자, 이게 전주등만으로는 얼마 보이지 않는다. 가시거리 10m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블랙박스 영상이 어두워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한 30m는 좀 보일 것 같아요. 피고인은 진행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향등 켜는 등으로 상향등 켜서 더 잘 보이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앞에 가는 다른 차들도 피해갔다. 앞에 간 차들이 피해간 건 운이 줘서 피해간 거죠. 예. 그래서 상향등 켰으면은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상향등 켜지 않은 게 잘못이다. 그리고 또 1차 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불박차가 또 들이받는 바람에 그래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유죄다라고 검사가 항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보자. 여기에 상향등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켜지 말라고 돼 있다. 그런데 밤에 상향등 켜라라고 의무조항은 없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상향등 켜면은 나는 편하지만 그러나 맞은편에 차가 눈부시잖아요. 특히 대형 트럭이 상향등 켜면 어이구 맞은편에 차가 막 이러잖아요. 이 사건 사고 발생한 도로는 비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트럭에서 상향등 켜면 중앙분리대 넘어가요. 게다가 또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는 상향등 켜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사고 나기 직전에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었다. 반대쪽 차가 오고 있었다. 피고인의 불박차 블랙박스에 의하면은 맞은편 차량의 전주등 불빛으로 인해서 또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상향등 킬 수도 없고 맞은편에서 온 차 때문에 또 나도 시야가 또 좀 제약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차를 발견하고 그리고 해봤자 30m인데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못 피한다. 그래서 무죄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블랙박스가 어두워서 HDR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맞은편 차가 오는데 근데 내가 상향등 킬 수 없잖아요. 저 차 쭉 오고 여기서 보이는데요. 이거 상향등이 안 킨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맞은편에 차가 안 오고 있었다. 차 없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 한 번씩 상향등을 갖다 켰다 껐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했느냐. 뭐 그런 얘기가 지적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형사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사에서는 상향등 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사에서 아쉬움이죠, 아쉬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상향등 안 킨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내가 가해자로 돼 있고 내 차 왕창 망가졌고 내 차 자차 보험도 없잖아요, 대형 트럭은. 근데 나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1심, 2심까지. 이럴 때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벌써 2019년도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거든요.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이 한 3천만 원 나왔을 거예요. 이분이 형사합의를 하셨는지, 형사합의하고 무죄 받으셨는지, 형사합의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형사합의하면 내가 유죄를 인정한다? 그건 아니에요. 형사합의 하고서 무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이분은 잠깐만 저 변호사 선임해서 하셨나? 잠깐 판결 먼저 보겠습니다. 변호사. 네. 사선 변호인이에요. 변호사 이름 여기 국선이면 뒤에 이렇게 가로 열고 국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이런 판결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고에서 이거 무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에서 이거 그 혐의 없으면 불송치할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전자 잘못이라고 할 겁니다. 이럴 때 아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무죄입니다. 그랬더니 두 부부가 울면서 실험을 했다고 저한테 글을 올리셨어요. 이런 경우 사고 나서 처음에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꼭 저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동영상으로 제가 답변 드렸어요. 이분한테. 여러 번 답변 드렸습니다. 저랑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올리시고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가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서 상의하고 경찰에 조사받을 때 경찰서에 변호사 같이 가지고 그리고 무죄 판결 받은 거 그런 자료들을 갖다 내면서 봐라. 그랬으면 어쩌면 검찰에서 무혐의 됐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받고 항소심까지 가고 그 완전히 무죄될 때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버스, 화물차, 택시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움직이잖아요. 하루에 몇백 킬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 분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제일 힘들 때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와요. 법원에 가야만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의 불안을 좀 이렇게 물론 변호사가 있다 해서 다 무죄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합의는 언제쯤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면서 별도로 또 이 합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요.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경찰서에 혼자 가면요.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에 변호사가 같이 앉아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 운전자 보험이 나와야만 됩니다. 즉 사고 초기 경찰에 조사받을 때부터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데 왜 제일 힘들 때 안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운전자 보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갈아타야죠. 운전자 보험은 그 해지된다 돈 얼마 주는 것도 없어요. 소멸성이 그냥 매달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돈 주고 지금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왜 들어요? 내가 사고 났을 때 나 억울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형사비금 나오고 벌금 내주는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합의해서 옛날에 3천만 원 지금 2억이에요.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이 한 달에 15,000원 2만 원 내고요.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사망사고 내면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거 갖고 합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걸로 바꿔야 돼. 2022년도에 나온 걸 바꿔야 돼요. 우선 벌금은 똑같아요. 벌금은 3천만 원까지 내주잖아요. 민식이법이 3천만 원까지니까요. 형사비금은 옛날에 3천만 원짜리 아무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돈 빌려야 돼요. 2억 원짜리로 바꾸세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처음부터 내가 억울할 때 나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 경찰 단계부터 그런 운전자 보험이 나오면 그게 진정한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판결을 통해서요. 고속도로에서 껌껌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들이받았을 때 그때 경찰은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아니에요. 가로등 있을 때는 달라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런 불도 없는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에 스텔스 차량 서 있는 거. 그거 들이받았을 때 운전자가 과속했어도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중앙브레이크를 들이받고 서 있었어요. 옆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20% 감속해야 돼요. 20% 감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속 100도로에서 80으로 가야 되는데 100 얼마였더라? 오히려 더 100보다 더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을 지켰어도 못 피한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그렇게 처리가 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운전자분들은 사고 나면 진짜 답답해져요. 사고 내고 싶어서 나나요?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시커먼 차가 있었나? 그건 운이 나쁜 거죠. 제가 외부에 특강 나가면요, 저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썬팅 밝게 하세요. 낮에는 조심하면 돼요. 낮엔 보이니까. 밤에는 무단횡단자 사고 썬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썬팅. 썬팅이 밝아도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 산길, 시골길 이런 데서는 상향등 가끔 켜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운전자 보험입니다. 밤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조심했는데도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때에 대비해서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처벌 안 받게, 무죄되면 처벌 안 받잖아요. 예. 또는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이 기다려집니다.